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황금폭포, 대형 아쿠아월드, 와인 동굴까지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유일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무료에서 유료 입장으로 바뀌었는데도요,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양기대 광명시장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뉴스는요, 경기도 김포 소식입니다.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김포에서 서울시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 한 대를 투입해서 시범 운행한다고 김포시가 밝혔습니다. 시범 운행에서는 일단 경기도와 김포시 버스 회사 관계자만 탑승해서 실제 주행 점검을 하게 되고요. 이후 등록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6대를 정기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2층 버스는 시티버스 같은 관광 목적으로 운행된 적은 있는데요. 대중교통용으로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금지되자 그 대안으로 2층 버스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여유로운 분위기로 시작할까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기대 광명시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기대입니다. 예, 이른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공약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나 평가했더니 광명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요. 네, 영광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네.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예. 폐광인 그 광명동굴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들 때문에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2013년에도 일자리 공약 분야 최우수상, 또 공약 이행 분야 우수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돼서 저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답을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의미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광명 동굴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나눠보고요. 일단 궁금한 게 광명시 하면은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좀 굵직굵직한 대형 유통기업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명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죠. 네, 우선 이제 대한민국의 쇼핑 특구가 됐다고 할 정도로 우리 KTX 광명 역세권에 유통과 쇼핑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허벌판인 그 KTX 광명 역세권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형 유통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렇게 유통기업을 유치다 보니까 일자리가 우리 시민 한 1000여 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또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광명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유통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좀 죽이는 거 아니냐, 서민 경제 파탄난다, 이런 비판도 사실 초기에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네, 저도 그 점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저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대형 유통기업과 우리 광명시에 있는 전통시장, 또 중소상인들과 가구협회, 또 패션 그런 업소들과 상생을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를 추진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각 분야별로 그 유통 대기업들이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도 그 주차장이라든지 또 대형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서 지금은 아주 대형 유통기업과 우리 중소상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또 지원을 서로 하면서 상생의 그런 대한민국 그 상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협동조합 공동 물류센터 이런 게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한 3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예. 슈퍼마켓 공동 물류센터를 지어줘서 그 중소상인들이 가장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들여와서 예. 각 그 골목 상권에 분배를 함으로써 본인들도 이득을 얻고 또 시민들 소비자들도 이익을 보는 그런 상생의 또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상암동에 살고 있는데 이 서부간선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은 광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이케아나 코스트코 주변에 좀 교통이 마비될 때가 있어요. 교통 유발 부담금 이런 건 내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좀 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나요? 네, 네. 이케아가 예, 그리고 예. 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작년 12월에 문을 열면서 초기에 일시적으로 예. 고객들이 몰리면서 상당히 그 교통 체증이 심했습니다. 예. 우리 시가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바로 그것을 이제 시정을 했고 예. 지금은 평상 수준으로 그 교통량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잘 해서 이제는 이제 큰 걱정 안 해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앞으로도 이 코스트코나 이케아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시설들이 KTX 엑스큐에 들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주차장 또 교통 흐름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까다로운 질문들을 드렸는데 잘 대답을 하시네요.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양기대 광명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그리고 양기대 시장에게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광명동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가악산 자락에 있어도 원래 가악동굴로 불렸던 곳인데 요즘 그렇게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면서요. 네, 우리 광명시에 KTX 광명 역세권의 차로 5분 거리에 예. 105년 된 금속 폐광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201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올해 4월에 유료화 재개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에 64만 명이 왔습니다. 요즘에는 또 좋은 그런 콘텐츠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6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고. 근데 아까 유료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얼마예요? 원래 무료였잖아요. 예, 무료였는데 올 4월 4일부터 4,000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예. 우리 광명 시민들은 5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에 27억 원의 순수 시 세수익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유료화에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초기에는 유료화의 반대보다는 유료화를 했을 때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내부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넣고 또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넣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다 만족해서 가십니다. 그 콘텐츠가 궁금해요. 사실 광명동굴 안에 와인 레스토랑도 있다. 그리고 동굴 예술의 전당 이런 건 생소하거든요. 어떤 즐길거리들이 있나요? 네, 그 동굴의 총 길이가 7.8km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km 정도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동굴 안에는 35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3D 영화도 상영하고 있고 각종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크네요. 예, 또 동굴 안에 황금 폭포도 있고 황금 궁전도 있고 예. 또 요즘 공포 체험관인 귀신의 집도 있습니다. 또 이 동굴이 1년 내내 12도인 점. 그러면 발효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한 200m 정도를 와인 동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와인 시음장과 판매장이 있고 또 와인 개인 저장고인 셀러가 있고 예. 또 와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앞으로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차 갖고 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 내년 4월에 또 프랑스 라스크 벽화 이런 것도 전시된다면서요? 네, 네. 올해가 한불수교 130주년 되는 해라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양국의 문화교류를 하는데 프랑스 측에서 프랑스의 선사 시대 오랜 동굴 벽화가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해서 내년 4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광명 동굴에서 전시를 하기로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9월 18일 날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그 라스코 동굴 벽화의 광명 전시를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데 앞으로 이것이 또 우리 광명 동굴을
세계적인 그런 동굴 관광지로 동굴 테마파크로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굴 갔다가 등산로도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그 동굴 주변에 있는 구름산, 가악산 등에 약 11.3km의 광명 누리길을 개통했는데 정말 편하고 또 정치도 좋아서 저희 광명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굴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안전할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안전합니까? 네, 특히 저희 동굴이 105년이 된 동굴인데 금속 폐광산, 금운동 안을 캤던 폐광산이 굉장히 암질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1년에 이 동굴을 매입해서 그만 쭉 개발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무료였지만 98만 명이 왔는데 헬멧을 쓰고 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우리가 보강을 해서 이제는 동굴에 들어가신 분들도 원하시는 분만 헬멧을 줄 정도로 저희들이 안전장치는 최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동굴 테마파크를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9031번님, 광명시 공단이 생긴다는데 생겼습니까? 일자리 창출,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보셨어요. 네, 저희 광명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여러 가지 변변한 그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제다공차 소화레공장 외에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유통기업이 들어오고 시가 발전하면서 일자리 많이 생겼고 특히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은 그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 5060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전국적인 그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와 또 시원한 그 공간이 참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258번님. 근데 먹거리가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광명 동굴에 현재 저희 주차 시설과 먹거리 등 편의 시설을 지금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짜고 있고 특히 광명 동굴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밤 9시 반까지 야간 개장을 했는데 이것을 관람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한해서 늘렸습니다. 야간 개장을. 많이 더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하면서 9820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아까 역세권에서 가깝다고 하셨는데. KTX 광명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광명시 가학동에 있습니다. 가학동에 있어서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을 치거나 또 광명시 가학동 자원해수시설 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9820번님은 바로 이번 주말에 가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광명시의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광명동굴입니다. 향후 개발 계획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 내부 시설을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넣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편익시설,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또 한 가지는 동굴 앞에 한 17만 평의 큰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광명동굴 랜드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민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명동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사실 저희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코너에 지자체장 분들이 가끔 나오시는데 나오시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입니다. 광명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역, 공공주택지구 지역 그게 분당 규모였었는데 지난 4월 30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 규모의 큰 그 땅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과제인데 여기는 첨단 그 산업단지라든지 또 유통단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또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계획을 짜서 국토부와 함께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가 또 큰 규모의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행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일정 요건을 저희들이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또 찬반을 물을 그런 지금
규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가 더 지원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것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복지 정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복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전환했다. 이게 뭔가요? 네, 되게 동주민센터 하면은 그 일상적인 가서 민원하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서류 같은 거 떼고. 저희 그렇죠. 시는 그 전국 최초로 18개 동을 복지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근간은 뭐냐면 동장님과 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사들을 전부 18구에 배치를 해서 이 세 분이 3인 1조가 돼서 어려운 분들의 집에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동장님은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복지사님은 복지를 상담하고 또 방문 간호사님은 여러 가지 그 간호와 관련한 건강과 관련한 보건과 관련한 그 상담을 하는데 그게 참 반응이 좋습니다. 또 여기다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또 일자리 상담사도 배치해서 일자리 상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동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보건과 또 그런 고용 이런 것들을 동주민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복지동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하나의 마을 단위에 무언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재밌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국의 읍면 동장님 32분이 오셔서 복지동 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좋은 그런 대화도 나왔습니다. 다른 복지 정책도 있나요? 네, 저희들은 단순히 관에 서는 것보다도 민과 관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광명 희망나기 운동이라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민이 모금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들을 제공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한 50억 이상을 걷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생활 속의 복지도 중요하고요. 사실 생활하면서 또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도 복지잖아요. 네. 출근길, 퇴근길에 교통 혼잡한 거 이것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 8495번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는데 출근하는 길에 서울로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퇴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철산교 부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기간시설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철산교 부분은 사실 서울시 부분을 서울하고 저희 광명시하고 그 중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서울시 부분에서 확장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쪽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가 그런 면에서 좀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계신가요? 있지만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리만 더 넣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만 늘려서는 안 되고 서울시 부분에 이런 건물들을 철거도 하고 거기에 넓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저희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뭐 국토교통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서울시가 그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저희들은 철산교도 늘리고 더 나아가서 철산교를 건너서 서울시로 가는 부분이 늘어진다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 시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그게 2017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KTX 광명 역세권에서 차로 석수역으로 와서 그것을 여의도까지 가는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또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도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좀 큰 규모의 시설 중에 병원 있잖아요. 광명시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현재는 대형 종합병원이 광명시에 없나요? 네. 종합병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35만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 시가 지난 4월 달에 새로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했습니다. 한 1,400병상 규모인데 그래서 1단계로 900병상 규모는 2020년까지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 의료 혜택이 들어갈수록 하고 또 KTX 역세권에도 추가로 400병상을 더 해서 거기에 단순한 그런 대형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요즘 그 의료 종합 호텔이라고 하는 메디텔도 하고 또 관련한 여러 가지 치유 시설도 해서 그야말로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도
많은 그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네요. 현재 SPC가 구성이 됐고 조만간에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명시의 교육 정책도 좀 궁금한데요. 교육 관련 이야기도 좀 어떤 실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광명시가요. 목동, 서울의 목동, 서울시 또 안양 이런 데 옆에 좋은 도시들이 있어서 교육 때문에 늘 떠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1번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광명시가 정주도시가 못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난 5년간 200억 이상의 과감한 교육에 투자를 했더니 지금은 우리가 교육 혁신 도시로서 혁신 학교가 제일 많고 또 교육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사 오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교육이 안정화되니까 도시 전체도 안정화되고 또 그런 면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제 교통만 해결되면 되겠네요. 네, 교통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곡 어떤 거 있으시면 좀 골라주십시오. 네, 제가 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9세대입니다. 그 이장희 씨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거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침에 너무 너무 좀 오래된 아닙니다. 노래라. 부드러운 노래 이장희 씨의 목소리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저희 스태프들이 준비할 거고요. 5258번님 귀한 문자 감사합니다. 10만 원 상당의 차량 광택용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푸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기대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천시로 갑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 전화로 만나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천에서 2015 대한민국 지역 희망 박람회가 열린다고요? 예. 대한민국 지역 희망 박람회는 지역 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발전 정책 홍보 행사입니다. 예. 올해 2015년 행사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데요. 우리 인천시를 비롯하여 17개 시도와 14개 중앙부처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국가행사인데요. 예.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전국의 지역발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민 행복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상을 그려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박람회는 첫날 개막식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행복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전시회와 컨퍼런스, 우수 사례 발표 등 지역 발전 정책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페어 등이 포함된 일자리 박람회와 벼룩시장을 비롯해서 유명 인사들이 대여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등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 이런 것들 그리고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누가 오나요? 예, 토크 콘서트에는 만화가 겸 방송인 김풍, 스포츠 모델 겸 트레이너 유승옥, 작곡가 윤일상, 마술사 최현우, 가수 아웃사이더, 방송인 홍석천, 김영철 씨 등 9분이 3일간 강연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
송도 컨벤션 전시장 내 그 특별 무대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희망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겠습니다. 예, 유승옥 씨가 오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더불어서 도시락 문화 콘서트도 진행된다고요? 네, 이번 그 토크 콘서트에서는 그 인근 지역의 바쁜 직장인 그리고 소상공인 일반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먹으면서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도시락 문화 콘서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예. 도시락 문화 콘서트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정오 12시부터 40분간 진행되는데 11시 30분부터 매일 200명에 한해서 도시락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그 토크 콘서트의 뭐 연사라든가 일정 등 그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 지역 희망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그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메인 주소가 www.happyregion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예. 지역 happy region.kr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정말 푸짐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준비할 게 많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시는 그 2015 대한민국 지역 희망 박람회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그 특급한 행사로 지역 발전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예. 이 기간 동안 한 10만 명 정도가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 희망 박람회 기간이 이 인천시의 좀 축제처럼 자리매김하면 좋겠는데 인천 지역 전통시장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예, 우리 그 관내에는 63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예.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수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5 인천 우수시장 박람회를 그 대한민국 지역 희망 박람회 기간이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그 4일간 송도 컨벤션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예. 예, 우리 시는 그 지역 희망 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예정이고요.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인천의 꿈과 미래로라는 그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 시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예. 인천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그 2015 인천 우수시장 박람회는 지난 1월 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체결한 그 상생협약에 따라서 추진한 협력 사업으로 대형마트 3사가 이번 박람회의 개최를 후원하면 물론 박람회 기간 중에 홍보관을 운영해서 대형마트의 상품도 함께 소개한 등 전국 최초로 그 상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먹을 건 물론이겠고 즐길 거리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 80개 부스, 먹거리 장터 20개 부스 등 그 17개의 전통시장에서 참여해서 총 100개의 부스가 운영되는데요. 예. 전통시장별로 그 대표 상품의 전시 판매는 물론 그 전국의 또 주요 8개 전통시장도 참가해서 지역의 특산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 기간 중 그 즐길거리로는 그 평양예술단 공연, 국악 한마당, 줄타기 공연, 인디밴드 페스티벌, 청소년 댄싱 경연대회, 우수시장 시민 노래자랑 등 그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그 전통시장은 그 서민경제 및 그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그 삶의 공간인데요. 우리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전통시장 및 그 상점가가 더욱더 그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송영미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 저녁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줄 다채로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곳 서울광장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집에 가기 전에 음악 소리가 들려서 시간이 좀 괜찮아서 이렇게 서울광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되게 좀 뜻깊은 것 같고요. 도심 가운데서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듣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에 왔다가 우연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요 명곡들을 들려줘가지고요.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시민들이 구성한 생활 오케스트라거든요. 너무 이렇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 흐르는 서울광장, 서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학교 끝나고 공부하러 가기 전에 잠깐 쉬러 왔는데 우연히 이런 공연이 해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좋으니까 노래도 좋고. 신문 보고 왔어요. 신문에서 9월부터 11월 달까지 한다고 해서 첫날부터 오려고 했는데 오늘 참석하게 됐어요. 시원하고 좋네요. 광장에 문화가 흐르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서울광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광장으로 키워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송향미였습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에 다녀왔네요. 학교와 직장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저녁 7시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상설 공연장을 시범 운영하겠다 서울시가 밝혔죠. 자세한 공연 일정은 서울문화포털 또는 02-2133-2522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마련하고 있는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연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3021번님 귀한 사연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뜻하지 않게 임신한 아기를 잃어버린 딸에게 다음엔 정말 건강하고 멋진 아기가 올 거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3021번님도 놀라셨을 텐데 두 분께 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을 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고 싶은 이유와 짧은 문자 내용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두비 브라더스 Listen to the Music.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한반도 전쟁 시 재입대하겠다, 전역을 미루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감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한 안보의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없는 열정을 담은 노래 엘리 굴딩의 번을 추천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현실은 팍팍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